이종광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우리 창업기업들, 예비 창업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은 금리,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기업들을 쭉 살펴보면 초기 단계가 있고 성장기, 발전 단계, 이제 안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비 창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하실 때 초기 단계에 무슨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창업을 하실 텐데 이때가 가장 자금 조달이 어렵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펀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VC들이나 A씨들 통해서 펀드를 많이 받긴 하시는데, 또 펀드라는 거는 지분을 이제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대출이라는 거는 지분을 주지 않고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투자도 많이 진행하시지만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자금 조달 방법지일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기업이 기술이 개발되고 각종 인증이라든지 경영이나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양산을 하고 그걸로 매출이 시현돼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발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안정 단계라고 해서 매출처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거기에 따른 매출에 따른 수익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단계나 성장 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예비 창업하시고 창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무 공간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 은행에서는 통틀어서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금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발전 단계나 안정 단계를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그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 은행에서는 시설자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는 자금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국은행에서 요즘 금통이 열 때마다 금리 올리는 거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나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렸고요. 지금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중소기업이 순수하게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5.5% 정도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초기 기업들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이자율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경제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경제 정책 때문에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금리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그런 시기에 금리를 조금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금리를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런 기업의 대표자분들이나 자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전시가 상당히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설명드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돼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이런 것들 활용하실 때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최대한 저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차 보전 대출이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진흥원에서 대전시의 사업 위탁을 받고요. 기업이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내야 될 대출 이자의 3% 내지 2%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율을 보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를 받는 기업이 있고 2%를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이제 그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게 대출 이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대출 금리가 한 5% 된다. 기업이 3% 2차 보전을 받으면 2%만 대출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고금리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2차 보전 대출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좀 더 큽니다.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대전시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6천까지 해서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2%에서 3%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경영안정자금은 대부분 말씀드리면 제조업 기반이고요. 제조업의 매출액이 30% 이내에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하는 기업이 있으면 3억만큼 추천서를 끊어주고 3억에 대해서는 추천서가 나오면 3% 아니면 2% 2차 보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하셔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럼 매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여기 보면 창업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면 매출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 2차 보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벤처기업 인증 받으신 기업들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벤처 기술 밑에 파란색으로 써 있지만 여성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소설 벤처, 장애인 기업 등 이런 기업들은 매출하고 상관없이도 2차 보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민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저희랑 상담하시면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일반 소비성 그런 쪽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안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금액 캐파가 좀 작아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에서 3% 정도 2차 보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시 경영안정자금은 한 1월 중순 정도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규모가 기업 지원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아마 지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는 게 훨씬 금리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한국은행 지사가 있어요. 지금 둔산동에 을지대학병원 맞은편에 보시면 한국은행 대전, 충남, 세종 본부가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감면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10월 4일자로 따져보니까 최저 0.35에서 최대 한 1.33%까지 제가 내야 될 은행 이자에서 이만큼은 금리 감면이 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매칭을 해서 우리 기업이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따져보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싼 금리로 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자금도 기준표로 펼쳐놓으면 한 25장 정도 돼요. 제가 여기서 펼쳐놓을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이제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C1, C2라고 있습니다. 근데 C1은 한국은행 본사에서 지원하는, 지금은 많이 이제 상품이 줄어들었고요. 아직 일부는 남아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파격적인 금리 지원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C2,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둔산동에 있는 그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많이 지금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효과를 제가 예시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이만큼 차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차감이 되면 그만큼 기업들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자금이나 아까 2차 보전 대출을 가급적이면 저희 하나은행에서는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거와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아마 요 옆에가 있죠. 아마 사무실이 이 옆에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도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분할 상품이라든지 10년짜리 대출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신용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일반 시중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어딜 가셔도 나 스타트업이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로 대출을 할까요? 담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진공을 가시면 그나마도 신용으로 일정 부분은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창업기업들을 한 20개 정도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으로 가요. 은행 거, 그 다음에 중진공 거 이렇게 해서 자금 여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진공도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사업이 한 10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요청해도 내년 1월 달에 상담을 다시 하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진공도 참고해 두셨다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의 한 100여 장의 책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랑 상의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매칭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조금 먼 과거의 얘기긴 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기술금융이라는 제도를 처음 용어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창조경제 기술금융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해서 기술금융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우대를 해줘라. 대신 그 기술이라는 걸 평가를 해서 일정 이상의 등급이 나오면 평가를 해서 나오면 금리나 이런 것도 좀 싸게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넘어왔지만 지금도 이 제도는 살아있어서 은행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실 잘 은행원들이 모르거든요. 그 외부 평가기관에다가 이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은 은행에서 전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에 따른 등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금리를 은행 자체적으로 싸게 적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은행 주요 상품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크죠. 250억, 50억 막 이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창업기업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이라든지 대전시자금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29년 정도 은행 생활을 하면서 거의 28년 동안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기업들이 이거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은행을 상대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혹시 예비 창업자 중에 법인 설립으로 준비 중이신 분 계신가요? 개인 사업자 말고 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네. 특히 이제 주식회사, 개인 사업자보다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가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개시하시면 매년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시지만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고요. 그걸 만들어야 세무사무소에서 세금도 만들어주고 세금이나 법인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부 이제 스타트업들이 세무사의 말을 너무 잘 들으셔서 세무사가 법인세 절감해 줄 테니까 단기 순손실 내세요. 이익이 없는 걸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세금을 절감을 시켜주는 건 좋아요. 그거는 세무사가 아니면 회계사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기업을 판단할 때는 재무제표가 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특히 주식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없는 회사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이 회사가 이익이 나고 이 이익을 통해서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이자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재무제표인데 이거를 조금 세금을 좀 줄여보시겠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 유불리를 좀 따지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에 여기다 한번 코멘트를 했고요. 보증기간 활용. 제가 하나은행을 지금 이제 29년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저는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금융감독원의 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면 타행을 가야 돼요. 국민은행을 하든 농협을 가든 기업은행을 가든 가서 창구에 앉아서 저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 하나은행 얼마 다녔어? 당신 하나은행 직급이 뭐야? 하나은행에서 연봉이 얼마야를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기업에 적용시켜 보면 이 회사는 업력이 얼마나 돼요? 매출이 얼마나 돼요? 매출이라는 건 연소득과 관련된 거고 기술은 뭐가 있고 직급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기업하고 똑같이 다 매칭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은행 스타트업이 왔을 때 아니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가셨을 때 물어보는 게 그걸 물어볼 거거든요. 업력 얼마 됐어요? 매출 얼마예요? 이걸 물어볼 건데 사실 없잖아요. 업력도 짧고 매출도 아직은 기술개발 중이니까 없고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담보를 요구할 때 신보, 기보, 대전신보라는 그 지역 내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요. 대전신보는 대전시 출자기관이고 신보나 기술신보는 정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의 역할은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한테 보증을 서서 은행한테 대출을 받기 쉽게 해줘라 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은 많이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 내용이 끝나면 1대1로 이제 상담도 드릴 거지만 그때 제가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점의 부지점장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특히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증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상담을 해드리려고 이제 좀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도 있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얘기하니 나 아파트 담보를 제공할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공할게, 물론 그러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기관 선택이라는 방법을 제가 써놨는데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들이 그래 나 정부 출자기관에 신보나 기보라는 데 알겠어. 여기를 들어봤어. 여기 가면 보증을 서준대. 그러면 이 보증 가지고 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 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거길 찾아가세요. 신보나 기보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보증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보나 기보는 보증을 해주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2차 보전, 한국은행 관련된 거 상품이 다 다르거든요. 보증도 달라요, 종류가. 그거는 보증기금에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걸 아는 데는 은행밖에 없어요. 보증기금은 그냥 보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은행은 어떻게든 저금리로 금리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은행을 선택해서 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제가 2달 전에도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궁동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가서 했는데 기업들을 만나보니 아까 말씀드린 2차 보전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보증기금을 먼저 가서 보증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은 대출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2차 보전 대출부터 준비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보증기금 연결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제를 바꿔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은행을 하나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은행을 먼저 찾아가셔서 대출 상담이나 보증에 대한 상담을 같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보, 기보를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신보나 기보는 약간의 같은 보증기금이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원하는 이 포커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기보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위주로 한다면 신보는 좀 더 폭넓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이따 이제 같이 1대1 상담을 해드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만 지원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상담이 들어오면 그 회사를 보고 이 회사는 신보를 가도 소용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보를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을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신보 가서 거절받고 기보 가서 거절받고 재단 가서 거절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줄죠. 사실은 대전에 가까운데 넓지 않은 지역에 있지만 거기를 다 쫓아다니시려면 혼자 창업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은 하루 아니면 이틀, 3일을 다 시간을 허비하시게 되는데 은행을 잘 선택하시면 이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조금은 시간도 벌어드리고 좀 더 편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은행을 제일 먼저 오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보 기보를 먼저 가시는 것보다 은행 오셔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까요? 라고 먼저 상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방법지를 풀어드릴 때 훨씬 더 기업이 편하고 유리하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여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정책자금 아까 중진공 자금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트에 보시면 지역별로 아까 대전시 경영안전자금도 이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출 말고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수출 기업이 중국에 가서 어떤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 지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자금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 연수할 때도 이 사이트를 꼭 끼고 있어라, 꼭 봐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지점들 연수할 때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서 이 사이트 참고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아까 2차 보전 말고도 일자리 증원에서 대전이니까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종류별로 다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찾아보시면 내 입맛에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찾기가 좀 용이하시다 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래 부거래 은행이라고 써놨는데 저희 손님들이 가끔 이제 오셔서 기업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대출이자 꼬박꼬박 다 냈어. 나 하나은행 말고는 다른 데를 거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추가 대출 왜 안 해줘? 라고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나 그 재무제표 구조상을 보고 평가를 해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손님은 기업은 오셔서 나 너네밖에 없는데 왜 너네는 나 안 해줘? 라고 서운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점장인 저도 은행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넘는 기업들은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한테 항상 설명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을 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적금을 100만 원 들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이 회사 명의로 100만 원 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하는 주거래은행에 한 7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부거래은행에 30만 원 적금을 따로 드시는 거예요. 물론 주거래은행의 70% 정도의 거래 규모를 유지하시되 30% 정도를 빼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정 급할 때 아니면 힘들 때 그 부거래은행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오셔서 진짜 나 하나은행밖에 없어. 하나은행이 안 해주면 난 망해.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어가면 못 해드리거든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면 이 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연간에 그 우리 기업들을 바라본 바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제가 하나은행 지점장이니까 당연히 하나은행 주거래 무조건 다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기업들을 오랫동안 상대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창업기업이든 어느 정도 성장세에 있는 기업들은 인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뭐 이노비즈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자금이라든지 2차 보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데 상당히 유리하세요. 아마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런 것도 요즘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인증 관리들은 많이 해놓으실수록 기업이 나중에 어떤 제도를 지원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제가 지금 서울 본점에서도 저희 전국 단위로 뭐 책도 써내고 그 다음에 뭐 전국 연수도 같이 다니고 한 5년, 6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점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도들을 찾는 것들은 특히 여기 뭐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실 수는 있지만 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안전 자금 이런 게 있었어? 이미 나는 2달 전에 대출 받았는데 그러면 그 대출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없었으면 해서 요 자리를 통해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대전시의 자금이고 한국은행 자금이고 뭐 하나은행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자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 잠깐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